네, 지금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없는 건 이미 알고 있었던 바지만 이렇게까지 숨 쉴 틈을 안 줄 줄은 몰랐습니다. 전일도 코스닥 시장의 낙폭을 보며 내가 왜 진작에 포트를 비우지 않았을까? 지금 손절은 의미가 없는 걸까? 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짜증과 함께 걱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퍼스트 클래스가 그나마 시장 대응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길 바라며 조성우 과장님과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음이 참 많이 무겁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또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니까 오늘도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고민이 이제 많이 깊으실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마음이 좀 크실 것 같은데 오늘도 02775, 02775로 전화 주셔서 고민 혹은 상담 내용들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샵 2034로 또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 코멘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성의 퍼스트 클래스 오늘은 어떤 주제인지 주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네, 실적과 가격 두 가지만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시장이 흔들릴 때 일단은 또 어떤 미드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오늘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먼저 시장 얘기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참 참담했어요, 어제.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네. 뭐 야속하다라는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이걸 보고 있나, 그죠? 이거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에 참여를 한다면 상승과 하락은 우리가 늘 반복돼서 겪는 거지만 너무 과도한 하락이 특별한 이유 없이 나온다, 뭐 이랬을 때 느끼는 어떤 그런 허탈감이 굉장히 좀 크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이게 뭐 본업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럴 때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 좀 허탈하면서 약간 상실감도 좀 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예, 예. 매일 매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네. 게 이제 저희가 뭐 매일 아침 여러분들을 짧게나마 찾아뵙는 또 퍼스트 클래스의 기장이 아니거나 아니면 방송 끝나면 저도 본업이 현직 증권사 PB이기 때문에 또 객장에 가서 그러지 않는다면은 사실 저 같으면은 그냥 주식 다 정리하고 그냥 지금은 하지 말자라고 생각하고 싶을 정도의 그런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죠. 그런데 우린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린 주식을 들고 있고 그 주식이 또 오늘 시장의 어떤 변동성에 따라서 또 흔들릴 텐데 그럼 우린 거기에 따라서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경기장에 일단 투입된 이상의 선수는 최선을 다해야 네.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이야기처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 주식이 빠진다고 무작정 속만상해하지 마시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는 명확한 어떤 플랜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단순히 뭐 우리가 감정적으로만 빠진다고 뭐 이렇게 뭐 좀 불만스러운 이런 대응만 할 수는 없다라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일단 시작을 할게요. 네. 자, 시장을 점검해 보죠. 코스피부터 가야죠. 뭐 일단 시장의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코스피를 보면은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처절하다. 이렇게까지 버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결국에 장 막판에 좀 낙폭을 키워서 60일선이 실적선을 살짝 하향 이탈하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최근에 60일선 지지 시도가 너무 처절하고 집요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구간은 좀 지켜내겠다라는 그런 신뢰도는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만 역설적으로 본다면 여기가 깨지면 피곤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싱 경기를 봤을 때 굉장히 맷집 좋은 선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맷집 좋은 선수를 응원하게 되잖아요. 저렇게 이제 계속 두들겨 맞다가도 결국 이제 뭐 이렇게 경기 막판에 뒤집겠지라는 사실 그런 기대감을 갖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선수가 이제 결국에 이제 한 방에 어떤 이 결정타를 맞고 넘어지게 되면 못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시장도 그런 것과 유사한 어떤 지금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버텨주는 모습은 너무나 대견한데 네.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버텨줘서 올라가는 기대감 갖는 건 좋지만 우리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2,550까지는 빠질 수 있다라고 그냥 열어두고 보자라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오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좀 코스피가 낙폭을 키운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그때는 이제 인내심의 한계가 오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구간을 설정하고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고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좀 플랜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을 볼게요. 사실
코스닥은 지금 플랜 자체가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뭐 너무 속절없이 빠지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전에 그 코스닥에 대한 지지선을 이 아래 별다른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라운드 넘버인 800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는 800을 뭐 깨다 못해 뭐 더 빠져가지고 778까지 밀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요 아래 지금 받쳐줄 만한 매물대가 두텁지 않다라는 점이 오히려 수급 불균형을 좀 초래할 수 있고, 또 어제 코스닥이 원체 이제 급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 객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이래저래 좀 중소형주 쪽에서는 또 담보 부족이 또 발생하는 또 그런 양상이에요. 그러니까 네. 오늘 그런 어떤 담보 부족 물량 때문에 코스닥의 어떤 시가는 간밤에 뉴욕 증시의 어떤 하락과 맞물려서 좀 더 아래쪽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좀 있는데, 요 구간을 여러분들께서 슬기롭게 좀 잘 극복하실 필요가 있다.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많이 물린 주식을 여기서 굳이 이제 또 팔아가지고 무엇을 더 하는 것보다는 이제 차분하게 좀 인내하는 좀 그런 구간으로 들어서는 것 같아요. 일단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는 뭐 기대했던 반전은 역시 뭐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일단은 뭐 코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매물이 매물을 불러 일으켜서 네. 또 지금 상황에서 손실폭이 더 커질까 봐 이제 그게 좀 그럴 많이 수는 있는데, 두렵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네. 강조해 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배추 한 포기를 살 때나 신발 한 켤레를 살 때 굉장히 그 신중하게 그 따져보시는 그런 어떤 의사결정의 과정들을 부디 이제 주식을 살 때만 적용한다고 하면은 좀 상당히 좀 지금보다는 나은 상황에서 시장을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왜냐하면 추격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훨씬 더 불리한 상황에서 주식을 들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빠지게 되면, 원래 나는 이 구간에서 사서 시장이 빠졌을 때 요 정도 물릴 주식을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더 많이 물려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일단은 그러니까 추격 매수를 좀 가급적이면 아니 가급적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마시고, 그리고 리스크 관리가 철저히 되셔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 주식을 사서 일정 부분 이하로 하락한다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끊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그러니까 무턱대고 산 주식과 자꾸 결혼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아니, 이놈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만났는데 왜 결혼을 하세요? 만나기 전에도 막 따져보고 만나고 그다음에 더 만나보고서 결혼할지 말지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누가 만나보려니까 덜컥 만나셔가지고 그 주제하고 결혼을 그러니까 아니다 싶으면 빨리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네. 추격 매수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리스크 관리가 안 되시니까 추격 매수부터 하지 마시라는 말씀이 더 큰 거고, 그리고 어쨌건 간에 어제 뭐 삼성그룹주가 또 이제 들썩이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는데, 외국인과 환율의 여건은 그래도 우리가 보던 모습 그대로를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약간의 위안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정도 정리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손절을 참 칼같이 지키기가 네. 쉽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끝번호 3894님이 콜마 B&H 궁금하다라고 또 전화를 남겨주셨습니다. 이처럼 종목 그리고 시장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020-4875, 020-4875 그리고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뭐 삼성그룹주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지금 유튜브 채팅방에서도 전일 이제 그나마 코스피 시장이 좀 선방을 할 수 있었던 게 코스닥 시장 대비해서 뭐 삼성그룹주들이 또 흐름이 좋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이쪽에서 우리가 또 수익의 기회를 봐야 되는 건지. 어제 하루 네. 종일 사실 뭐 화두는 이제 삼성그룹주의 변동성, 뭐 지배구조 개편, 네. 뭐 상속세 이슈로 뭐 하루 종일 이제 도배가 이제 되었죠. 그런데 제가 어제 아침에 이제 그 삼성그룹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는, 지금 삼성그룹주의 어떤 주가 흐름은 결국엔 기업의 어떤 밸류에이션 외적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 수준에서는 이걸 분석해가지고 접근해서 수익을 보기가 그렇게 쉬운 게임이 아니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 복잡한 지배구조 표도 짧게 보여드리고 했던 이유가 다 있는 건데요. 물론 삼성그룹주 중에서 수혜주를 잘 고르면 수익을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기대 심리. 그것은 뭐냐, 시장이 또 지금 현재 안 좋기 때문에 이쪽에서라도 무엇을 해봐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심리라는 것은 잘 알지만,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를 제가 어제 그 화두가 됐던 몇 가지 종목, 삼성그룹주의 몇 가지 종목을 차트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삼성물산이 제일 강했는데, 자, 뭐 거두절미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거 따라가도 이거 수익 안 났어요. 음봉 떨어졌잖아요. 그죠? 이거 따라간다고 이거 어제 물렸습니다. 이거 따라가신 분들, 시가에 들어가신 분들 다 물린 거예요. 물론 이제 어제 뭐 막판에 밀렸을 때 담으신 분들은 뭐 오늘 또 상황에 따라서 뭐 한번 승부를 걸어볼 수 있겠지만,
어제 뭐 이제 지배구조 개편 뭐 수혜에 대해서 삼성물산 삼성 SDS, 그렇죠. 삼성 SDS, 삼성생명들 다 거론됐던 종목들 네. 다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제 따라가신 분들 이거 뭐 결과적으로 다 물려서 그죠? 그리고 또 삼성생명도 볼게요. 그죠? 그러니까 다 물리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알고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이런 주식으로 수익 내. SDS도 마찬가지죠. 이거 분봉으로 보셔도 다 갭으로 분봉으로 보셔도 시작을 했네요. 따라갔으면 이거 다 이거 삼성물산도 보실게요. 삼성물산도 이거 봐요. 따라갔으면은요 다 물리고 끝났다고요. 생명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러니까 아침에 그래서 눈에 이제 그 경계심을 가지고 말씀드린 게 혹시나 삼성그룹 쪽에서 뭔가 수익의 기회를 보시려는 분들은 조금 우리 수준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제가 드린 말씀은 오늘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드리면서 오늘 삼성그룹주가 과하게 오르면 단기 매도를 하시고 그죠? 과하게 빠진다면 단기 매수를 하시는 정도의 대응은 할 수 있겠지만 이 삼성 이 그룹주 관련한 지배구조 개편 수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수익을 얻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것은 기업의 어떤 본질 가치와는 별개의 이슈입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주가에 영향을 이제 주기도 하죠. 그런데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겪었던 삼성전자의 액면 분할과도 같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액면 분할이 기업의 본질 가치와 실적과는 전혀 무관한 거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뭐 그런 논리로 액면 분할이 화두가 됐는데 예를 들면 액면 분할 같은 것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수박을 쪼개면 먹기는 편해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수박의 양이 늘어나지 않잖아요. 피자도 잘라놓으면 먹기는 편하죠. 근데 피자 양이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외적인 이슈는 결국엔 단기적인 주가의 변동성을 초래할 뿐인 것이지 결과적으로는 주가는 결국엔 기업의 장부에 수렴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어제 삼성물산이 급등한다, 삼성생명이 급등한다 이거 따라가신 분들은 이 안 좋은 시장에서 다른 종목도 많이 물려 있으실 텐데 삼성그룹주한테 물려버리는 이런 지금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저는 이렇게 봐요, 개인적으로. 조용한 주식을 사서 기다리는 거를 선호하지 시끄러운 주식을 같이 뛰어들어가서 서로 멱살 잡는 것이 과연 지나고 나서 봤을 때 그렇게 효과적이었느냐에 따라 대해서는 제가 좀 굉장히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삼성그룹주에 대한 대응 전략 간단하게 과하게 빠진다 매수, 과하게 오른다 매도 딱 요것만 그냥 기억하시고 요렇게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뭐 삼성전자를 차트를 통해서 한번 또 볼까요?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여기 실적과 가격 두 가지만 두 보자 가지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삼성전자는 사실 삼성그룹주의 어떤 그런 이슈로 장 초반에 약간의 어떤 움직임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냥 자기 갈 길을 갔다라고 볼 수 있는. 왜냐하면 호실적을 일단 발표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제 삼성전자는 그냥 우리가 시장에서 보던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움직였던 것이고 어제 삼성그룹주도 결국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어제 삼성그룹주 관련해서 외국인의 수급을 면밀히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어제 삼성그룹주를 바라보는 외국인의 시간은 그냥 뭐 강 건너 불구경 정도. 그냥 그러나 보다 그냥 뭐 우린 그냥 우리 갈 길 갈게. 그냥 살 거 있으면 사고 팔 거 있으면 팔고. 근데 어제 삼성그룹주의 열광한 수급 주체는 기관이었어요. 기관만이 지금 지배구조 개편 수혜라는 것에 열광해서 그쪽에 수급을 밀어넣고 있는 그런 양상이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든 삼성그룹주든 그냥 우리가 최근 2주 동안 그냥 봐왔던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삼성전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이 맞춰주니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종목을 보여드리면 이제 KB금융. KB금융은 뭐 실적보다는 일단 가격이죠. 여기 이제 배당 메리트, 그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버텨주는 종목들은요, 결국에 실적이 좋은 것으로 확인되는 종목이거나 아니면 가격 메리트가 있는 이런 종목이 아닌 이상에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이 고점에서 조정을 이만큼 받았다고 해서 반등하겠지라는 기대감은 현재로서는 좀 갖기가 좀 어려운 시장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종목으로까지 차트를 보면서 이제 시장 얘기를 쭉 들어봤고요. 오늘 접수된 내용들 마지막으로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전화로 콜마 B&H 문의 주셨다라고 앞서 언급드렸었죠. 휴마시스 추가적으로 이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문자로는 EDGC, 삼성 관련주 그리고 셀트리온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뭐 코멘트 해주실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역시나 뭐 삼성 관련주도 오늘 빼놓지 않고 문의가 들어오긴 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 관련주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이제 개별 다른 종목들이야 제가 어떤 식으로든 뭐 추후에라도 제가 솔루션을 드릴 건데 일단 삼성 관련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세요. 과하게 빠진다 매수.
과하게 오른다, 매도.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삼성그룹 쪽 관련해서 대응하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은 시간 관계상 이제 한계가 있어서 오늘 접수가 된 내용은 방송이 끝난 추후에 저희가 또 솔루션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의 퍼스트 클래스 여기까지고요. DB 금융투자 잠실지점 조성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